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늘 지나는 거지만은 이것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역사의 과정을 읽어서는 그 역사의 패턴을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왜 이 지상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종교상에서 또 어떻게 신화 속에서 전설 속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해왔죠. 그러나 모두 신명계라든지 어떤 천계라든지 지계라든지 뭐 모든 생 자체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이 있으면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역사는 사람이 역사예요. 사람이 역사인데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우리가 이제까지 이 반도에서만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 기원 전에는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 전 왕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화시키면은 우리가 아주 이제 괜찮은 족속이다 이런 것을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라, 고려도 고려의 역사가 지금 왜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2조 때 다 불살아 버렸죠. 왜? 자기네가 그 왕조를 만들고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하나의 이씨 왕조를 만든 것을 정통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씨 조선이 얼마나 황당했냐, 얼마나 개탕을 쳤는가. 제가 이제 이 방송할 때, 이 제목을 정할 때 518년간 개탕을 쳤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너무 노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역사인가? 이게 우리 모습인가? 우리 모습을 전혀 지워버리고 단지 그 중국 화족 명나라의 개가 되는 것이, 중국의 개가 되는 것이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왔죠. 그것이 518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만약에 신라 고려의 역사가 많이 있었다면 그것을 파고 신라 고려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 자료가 많이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뭉개버렸죠. 심지어는 그 이성계가 그 이조를 세우면서 개경했는 고려 왕들의 초상화를 다 불살아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이 나타나죠. 근데 그런 역사적 예전에 잊혀졌던 사실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 반만전에 저 역사 공부하는 것보다는 문자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문자학을 공부하다 보니 문자가 일어나는 그 모습 자체를 바로 고조선에 일어나는 역사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조선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다시 써져야 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역사를 읽다 보면은 반반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아주
비굴하고 처참한 역사가 바로 이조의 역사입니다. 이조의 역사인데 왜 제가 이조의 역사를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이 5년 동안 한 짓 똑같아요. 이번에 방송을 계속 하려고 나오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은 다음번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성계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던 짓하고, 문재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던 짓하고 똑같습니다. 어찌 그리 똑같은지, 그걸 보면서, 문재인이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성계가 나라 세울 때, 그냥 조선을 세울 때, 조선 세웠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건. 자기 영역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는 짓과,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할 때 하는 짓과, 그리고 고종이 나라 망치는 짓을 문재인이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조의 처음과 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문재인이 5년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자, 2조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우리 대신 일본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자, 가장 큰 게 뭡니까? 일반 사람들에도 모두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교육이 제대로 잡히면은 언젠가는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아주 영원히 통치해서 공부를 안 시켰어야 되는데 똑똑한 학생은 일본까지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왜? 내선일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게 역시 맞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한 짓은, 자, 전교조를 만들어가지고, 전교조가 언제 그랬죠? 하여튼 영사님 때부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세뇌를 계속 시킨 거죠. 이조의 이성계가 유학자들 해가지고 맹자권을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뽕을 맞은 거죠, 뽕을. 한 마약인 거죠, 마약. 그 마약을 맞힌 것처럼 그렇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문재인도. 그러니까 김영삼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시켰죠. 그 세뇌가 어떤 결실을 맺은 것이 문재인은 5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완전 개탕을 쳤죠. 심지어 지금 제가 이것도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백신 맞게 하는 거, 지금 백신 맞게 이제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의 위험성을 알고 백신을 안 맞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본에서는 그 정형은 계속 맞히려고 하죠. 그것이 아직 나머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분량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맞추려고 하는 짓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입니다. 그네들이 한이 맺혔기 때문에 누가 왜 한이 생겼으면 그들이 조상이 그렇게 맺히게 돼서 그 한을 풀어야지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짓을 누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한을 맺겠습니까? 바로 이씨, 이성계 일당들입니다. 전주 이씨들, 또 전주 이씨들의 빌붙어가지고 살았던 이조 때 벼슬아치 한 인간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쫙 펼쳐보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단지 신화로 보이지 않는 이야기 썰로만 전해졌을 때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또 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됐죠. 그런데 딱 반만년 역사가 글자로 펼쳐져 보니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세워져가지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어떤 세상으로 가느냐. 앞으로 이제 제가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완전 변화하는 때입니다. 그 변화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자,
이 마음이 어디에 붙잡고 있으려는지 이를 갈피를 못 잡아요. 왜?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공부? 역사 공부를. 그래서 이 역사 공부, 자, 근데 이 당군을 붙잡고 무슨 종교를 맡는 단체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군을 잡고 한 그 단체들은 나중에 처음에는 뭐 하는 거 하다가 뒤에 보면은 뒤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허상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을 버려야 돼요. 당군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던 소설 중에서 삼류소설, 그냥 환타지 소설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얘기를, 한 1년 반 동안 계속 고조선 역사를 얘기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요만 그렇게 얘기하면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고조선 역사를 하려면 또, 한 2, 3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준비도 다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왜 안 하느냐. 그것보다 지금 너무너무 급박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그 역사를, 근데 그때 역사상하고 바로 지금하고 그 말들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는 제가 계속 말을 했죠.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몸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자,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떤 천지의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몸은 거의 만화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병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미크론, 즉 코로나에 걸렸죠. 코로나에 걸리고 이제 제가 오미크론 걸린 사람 치료하다가 저도 걸린 겁니다. 좀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어디를 막고 있다라는 것이 딱 이 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방광 쪽하고 이 위기맥 쪽을 딱 뚫어주니까 한 이틀 하고 딱 낫더라고요. 아, 이게 수기하고 근본인 토자리를 막구나. 근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기운이 우리한테 엄습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백신은 의도적으로 그걸 막아버리죠. 수기운하고 토끼를 막아버려요. 근데 오미크론, 코로나는, 근데 그것을 안 걸리라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오히려 수기운과 토끼를 막아버리죠. 그런데 이것을 견디고 나니까 기운 자체가 훨씬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더 맑아지고 들어오는 기운이 굉장히 더 산뜻하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한번 걸러주고 앞으로 더 세게 올 거니까 이것을 먼저 한번 겪고 이겨나 봐라 하는 예시였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센 병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천연두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천연보다 더 센 게 들어옵니다. 천연두 다음에 오겠죠. 근데 천연두가 오고 나서 그것이 며칠 상간, 그러니까 몇 주 상간이 될지 며칠 상간이 뭔데 하여튼 바로 이어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무서운 병인데 그 병은 먼저 병원과 의원, 병원과 약국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져 넘어가죠.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려고 하는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수행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모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됐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무척 아픈 한 사람이라도 치료를 하면 기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 몸에 탈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탁기를 제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탁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탁기를 항상 빼죠. 빼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데 많은 분들은 제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전에는 안 했어요. 왜? 급하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을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급박해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이 기가 탈진돼, 순간적으로 탈진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은 조금 볼게요. 4월 4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이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제국에 대해서, 제국 공부할 때는 이 근문 자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분열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제국에서 공부하면은, 아주, 선명하게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또 그 상황을,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신화 속에서 말하던 그것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어떻게 변묘시켰는지 그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를 공부할 때 공구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가를 그냥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죠. 누가 그 죽한 그렇게 한 3,000여 개를 없애면서 한 100개만 남겨놓고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러면 다 됐지. 자기는 그래서 지금 국부사당에 염제의 신동씨가 있는 게 아니라 공자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지금 국부에 그와 같이 이제 자기가 큰 어른 생세를 했죠 이때까지. 근데 그건 도둑놈이었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풀리니까 전체적인 역사가 동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양의 역사, 또 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의 역사까지도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반만년 문자로 계속 풀이하는 것은 예전에 했으니까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이 어떻게 과거의 반만년의 역사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것을 자꾸만 들어봐야 돼요. 알려주면은 그것을 알고, 그렇구나. 이 방송을 보고 눈이 열리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부를 했던 분들이죠. 저게 뭔 소리야, 저 개소리네. 그러면 이때까지 공부 헛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공부를 원했고, 이 몸 자체가 어떤 체계적인 개통이 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그냥 압니다. 왜? 이것이 마음이 열려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진 그릇에서는 하늘에서 천지에서 어떤 기운을 줘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열어야 돼요. 자, 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조선사 역사 공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면 종교가 얼마나 사기를 이때가 쳤는가를 유불선 기독교가 얼마나 사기를 쳤는가도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국을 하고 현 정치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바로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틀리는 전혀 뿌리로 들어가는 월시반분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월시반분 뿌리로 가지 못하면 다 낙엽이 되고 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 보여요. 자,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이제 쭉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자, 그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눈이 확 열린다는 얘기죠. 자,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대에 있는 걸 알고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어느 시간대입니까? 자, 하추 교차하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운동 방향이 틀려지는. 자, 여름과 봄과 여름에는 이 잎쪽으로 뿌리에서 잠깐 멀어집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뿌리로 귀정을 하죠. 그래서 수기가 귀정을 하기 때문에 잎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 겨울에 늦은 늦가을이라든지 겨울에 보면 뿌리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기가 굉장히 많이 촉촉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먹는 음식은 늦가을이나 겨울에 먹어야지 약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자, 이제는 지금 이런 시간대에 있는데 그것을 원시 반복을 하는데 어떤 구멍으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가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자료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책을 여러 가지 쓰는 부탁을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책 쓸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할 게 많고 나 자신도 공부할 게 많고 알려줄 것도 많고.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 영어하고 중국어에 능통을 해야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만 정통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려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학 책을 원서로 그대로 보고 그리고 어떤 물리학 책도 좀 보고 하면서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언어를 원서를 볼 때하고 번역서를 볼 때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 언어에서 오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언어 교육이 되었다면 번역하지 말아야 돼요. 책만 소개하고 이 책을 봐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감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늘 말했듯이 극적으로 전하는 터닝 포인트는 지점 또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마라톤 보면은 돌다가 거기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물로 머리에 쓰자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정신 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머리에 뿌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반환점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때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다가는 영육이 완전 소멸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질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죠. 오히려 생에 미련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게 먼지로 화해버리는 게 더 속편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인간이 이 사람이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게 뭡니까? 자연이 순리하게 잘 같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겠죠. 어떻게 되면. 자, 되고 있는 시간에 다다르고 있고, 아니, 다다랐고. 자, 야, 다다르고 있고라고 하니까, 이거 벌써 다다랐는데, 이제 다 왔는데? 그래서 다다랐고란 말을 썼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시작되기는 거침이 없어. 제가 왜 이걸 보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시작되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할 거야. 너 준비하고 있어. 그게 14.8 카드이고. 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카타르,
월드컵 그 장도 보니까 전시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전시안이 뭐라고 했죠? 패닉은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 눈이 오미크론. 아, 이제 이 벽의 이름이 바로 이 후초로 넘어가는, 바로 세계 정부로 가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암시하고 있구나. 암시하고 나면 그러면서 시간 그렇게 많이 끌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인간들은 이 정치 사기꾼은 이미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한테 알려주죠.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알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세상을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지질 못하죠.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정치 사기꾼들은 의도적으로 그레이트 리셋, 다시 크게 다시 세트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라는 이름으로 제조하는 준비로 통제 시스템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통제하면 우리가 되겠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천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지의 뜻을 알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머리로 이 사악한 악귀들이 머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악귀의 그 능력은 거의 비등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쓰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악이 뿌리째 뽑힐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에 손을 잡아야 되는지 잘 알겠죠. 자,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이들이 병을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모두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시도라 볼 수가 있다.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게 어디서 이제 좀 귀동력 한 사람은 신인사 법칙. 그러니까 아니야. 이 신사 법칙을 잠깐만 이야기해. 이치가 있으면 신이 개입해서 인간 사회로 귀결이 된다. 이걸 알아요. 아는데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현재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 삶에서 표상이나 표현이 되느냐를 읽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보이지 않는 신기에서 얘기하고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못 들어가요. 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 여름이 시작하는 그때 그 현 인류 문명이 시작된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다 이야기했죠. 근데 그걸 몰라요. 자,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뭡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기운이 들어오는 게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서 또 뭘 합니까? 알면서도 태울 줄 해야 돼요. 어떤 종교 단체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신농시 찾는 태울 주는 신농시 찾는 도수인이라 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신농시를 몰랐을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몰라 신농시가 누구야? 이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어떤 종교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터득을 하면서 하고 이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이게 열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 열릴 때 자기가 하는 것만큼 열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누가 받아가 누구한테 전수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이때까지 선천역사 동안 5만 년 동안 공부했던 그 모습들 자기가 이 생을 거듭하면서 그 모습이 결정체가 바로 지금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답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에 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이 기운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제 영이 더러우면은 이제 악귀들한테 잡혀갈 수밖에 없고 또 걔네들이 버리는 곳에 이끌려 갑니다. 깨끗하면 이제 그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려는 천지에서 즉 신계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신계를 알면은 그냥 누구나 다 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신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치를 알면은 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되어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계에서 공부하면서 이치를 공부하면은 인간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벌어지는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죠. 자,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해원이 끝났다는 것이다.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문재인 2년 이후에 진짜 할 게 없으니까 뭐였습니까? 병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자, K방역이라고 이름하면서, K방역을 하면서, 그것을 너무너무 잘했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죠. 사람을 아주 바보, 병신, 이런 말 좀 하지만은 좀 멍청하게 만들면서 그냥 하나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세뇌해가지고 아주 정신이 못 차리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K반영 한다는 그 말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3년을 무사하게 보냈죠. 왜? 해가지고 사람들 집회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못 모이게 만들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자기가 손 털고 나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데모를 계속 준비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게 하고. 그들은, 자, 이 코로나는, 그러면 그렇다면 코로나는 좌빨들한테는 전혀, 전염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것은 완전 정치 방향이었구나. 안철수도 이번에 이야기하자면 정치 방향, 이제는 과학 방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손 털고 나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것까지 하면 빨리 지금 손 털고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을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되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되먹지 않은 놈들이 자기네가 그것을 하겠다고 미리 선수를 치는 듯이 보이는데 이것은 한낱 영육이 소멸되어 흩어지는 먼지 같은 티끌이나 나 아직 살아있어 하고 표를 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깨끗해야지. 깨끗한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름이 좋다고 늘상 여름 옷맛을 고집하고 있다가는 막상 찬바람이 바뀌고 서늘해진 가을이 되는 순간 몸에 병이 생기게 된다. 춥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추워질 때를 대비해서 옷을 장만해두고 있으면 찬바람으로 바뀌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계절이 변하는 인간이 의도대로 되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변하는 시간에 따라 그 시간이 변화에 맞게 지낼 수 있도록 외부의 어떤 것을 준비를 하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천지 기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바뀌는 기운에 적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을 그 기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몸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꾸려고 한다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한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조에서 좀 어깨를 큰 목소리를 좀 크게 냈던 인간들은 자손들은 전혀 살 가능성이 일단 0.0001%도 없습니다. 왜? 너무나 원을 맺겨 죽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생이년에 바꾸어 주실 질수가 있는 것이다. 자식이가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헛방인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게 모르니 지상 선경시대가 펼쳐지는 후천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곳에 눈이 돌아가 현실을 도외시해서 살다가 자신과 가정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하여튼 무슨 뭐 해가지고 하여튼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정도 다 돌보지 못하고 다 그 종교에다 다 돈 넣고 그래가지고 집안 망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자, 결국은 몸을 후천시대의 기운에 맞게 고치는 것이 관건인 것을 알게 된다. 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머리를 열어야 된다. 자, 마음이 열리면 머리도 열리지만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열립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 마음이 그냥 열립니다. 근데 뭘 사랑입니까? 어떤 집착이 되면, 사랑이 집착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자, 사랑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가 아니라, 이거 나쁜 것은 내 탓이요. 좋은 것은 네 탓이요.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돼야지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 얘기하는데, 근데 기독교의 마태복음에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원수가 되게 하게끔 하도록 그렇게 내가 나왔느냐.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성숙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른 역사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유불선 기독교 그리고 증산 사상에 통해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굴레에 빠져나오질 못한다. 자기 선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헛소리를 하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건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게 제대로 된 공부는 꼭 다쳤어요.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도 계속 그 공부하면 더 다쳐서 심각한 질곡수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주 헤어나지 못해 다시 바꾸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만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안 게 뭐냐면 몸이 만들어져야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헛소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기질 치게 되는 것이다. 자, 천국을 가보지도 못하고 천국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면서도 천국에 간다고, 천국을 데려간다고, 후천을 데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 죄 엄청 큰 거죠. 모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알 때까지. 그리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금 현대 사람들은 전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쳐가지고 일어나서 그게 그래 하면 그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가장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몸의 병을 없애주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을 알아야지. 근데 치료한다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몸이 치료되는 순간을 경험해 봐야지, 이 공부가 진짜 제대로 된 공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몸이, 정신이 아니라 몸을 먼저 되게끔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선을 끌어모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자,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세칭 종말을 이야기하고 천지개벽을 이발하는 이들이 자신들은 모르고 무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반반년 전에 기록된 문자 한자도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왜? 그건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한자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조선 시대에 그 반반년 전에 문자를 공유하면서 그때 당시에 문자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자,
그때까지 이조 시대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졌구나 이런 말들이. 자, 제가 그랬잖아요. 고유서 문자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좀 뭐냐면은 우리말을 알아야지 그것이 해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락빙이 선생님, 그 근문신고를 쓰신 락빙 선생님도 우리말을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게 어떠한 시대인지 몰랐죠. 그런데 손한자 선생님과 같이 5년 동안 교류를 하면서 그것이 조선시대라는, 조선과 한이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것은 이제 손한자 선생님이 먼저 제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들이 우리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말을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게 다 풀리게 된 겁니다. 이게 풀리게 되면서, 보면은, 우리 역사를 완전, 그 반만년 전의 역사를 완전 뒤집고, 아주 폄하시킨 대표적인 왕조가 어디였냐? 바로 이씨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머리로 신라 고려의 역사서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도저히 그 용서할 수 없는 짓들을 만 골라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이조 역사를 보면서 다시 어떻게 보여지는가. 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거 이조 역사로 저랬어. 그렇게 아름다웠어.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신라 고려의 역사는 별로 드라마나 극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왜? 그것은 이조 시대 때, 중기 때 거의 다 불살아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아주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죽일 놈들이죠. 이시조선이. 자,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이조 역사에서 공부해서 그걸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요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얘들이 얼마나 역 같은 왕조였는가. 이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 거지. 항상 변명만 했죠.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선한 짓을 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이시조선이었고, 자, 문제 일당인들이죠. 자, 고조선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모르는데 무슨 터닝 포인트를, 그리고 원시발음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조선 문자를 보여주는 역사를 제대로 읽어내는 순간 이시조선이 얼마나 우리 역사에 역한 시간이 거슬렸다는 얘기죠. 역한 시간 같은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에 나온 대목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진왜란, 자, 제가 임진왜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율고기가 10만 양명설을 이야기했죠. 썰이에요. 자, 10만 양명설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 토종 선생이 만나서 토종 선생이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10만 양명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토종 선생의 그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양면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경제가 개판치는데 어떻게 그 군대를 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그러고 행동은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왜? 한계가 거기밖에 안 돼요. 이게 보세요. 유송룡 등이 반대하고 명나라에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자 만주로 가려는 계획은 접었지만 누가 그랬습니까? 선조가 그랬죠. 이때 선조가 요동으로 들어갔다면 조선은 완전히 망하고 일본 천하가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선조는 왜 조선을 버리고 도주하려 했을까? 물론 용렬한 국왕 탓이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성향만으로 돌릴 수도 없다. 5월 4일 선조는
계승해서 다시 평양으로 도주하려고 하면서 윤두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적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 자, 그 조선 땅에서 백성으로 사는 게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역사는 단지 유생들, 4대의 유생들이 나라지 백성들은 전혀 도외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조가 조선을 버리고 도주하려던 근본 이유가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조선 백성들이 대거 일본군에 가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도 선조가 듣기에는 일본군이 절반이 된다고 할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조선인 병역제도와 조세제 때문이었다 얘기했지만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제도도 좋지니까 좋지는 못하다. 전조에서는 자, 그 전조는 고려죠. 근데 이 조자를 많이 쓰면서 그냥 조선이 어떻게 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자체도 알지 못해. 이 조자 하나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보이고 바로 우리 고조선 역사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조선이라는 말을 나라 이름으로 썼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좌빨들이 하는 것은 말은 좋은 말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개차반이죠. 이조가 똑같았습니다. 자, 이선 조자가 어떻게 되는지 전에 한번 제가 고조선 강의하면서 문자 강의하면서 쓴 거 다시 이따 파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자는 글자가 일자는 뭡니까? 하늘과 땅이 통하는 바로 그 자입니다. 예, 일자가 바로 염제신농시 그 분을 뜻합니다. 의자는 여기 의자는 이게 뭡니까? 이 의자는 바로 뉘조 할머니죠. 뉘조 할머니는 염제신농시 따님이 의자죠. 또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만나는 거죠. 천지 조화가 이루어지는 땅과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열리는 세상은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요새 뭐냐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안 해요. 하나도 없다 둘도 없다 셋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도 없다 얘기해요. 이 하나님을 완전 배제해버리는 거죠. 이 의도적으로. 그게 다 빨갱이들 생각이에요. 좌빨들의 생각이에요. 언어를 잡으면은 사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어도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관찰하다 보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서수죠. 하나님이에요. 진짜 자 십자가 이 일자는 누굽니까? 대화주시죠. 대화주시. 우리가 이제 서울에 보면 요새 이제 경기도죠. 대화 여기 있고 대화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과 의, 십 그리고 월이 6글자 합쳐서 월은 뭐냐? 사가죠. 항아. 자. 그 이 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이라고 표현했죠. 남자로 성전화 시켜가지고 전후 고양시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글자가 합쳐서 여러 가지 뜻을 모인 글자이다. 그것은 뭐냐? 황제를 내세워서 황제의 아들이 창이었고 황제의 아들이 창이가 아니고 창이가 상인데 상안데 이것을 남자 대화주시 빼버린 거죠. 대화주시 아들이 전후 고양시가 고조선의 국가의 고대 왕국의 어떤 체제를 딱 잡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에는 전후 고양시를 딱 써놨죠. 자, 십자는 일자와 의자가 합쳐진 글자이므로 염제와 황제 두 집안이 서로 혼인함으로써 비로소 동양에서 역사의 문이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선천개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무슨 우주의 여름을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조자가 먼저
십자가 생기고 이어서 신농시 아들 희와 주씨가 다시 황제의 딸 상아 또 상의라고 합니다. 에게 장가가고 또 황제의 아들 소김천씨가 서쪽 약수지구에서 태어나 다시 신농시 아들이 되어 곡부로 장가를 온다. 자, 곡부에 우리 말로는 이거 고부라고 그러죠. 전라북도에 고부가 있죠. 그 고부 땅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강정산 그분이 태어납니다. 왜 거기서 태어났냐? 왜 그분이 누구도 못했던 천지공사가 천지울로가 진행되는 울로를 정하고 그 천지공사 내용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 거의 100% 맞는데, 그렇다면 그 천지공사의 내용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 증산사상에 보통 한 13년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선 저한테 말씀해 증산 선생이 하시면 내 일은 주역을 보면 알리란 말을 했듯이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자, 이 실생활에 생활할 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거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했죠. 이렇게 하여 시작된 동양사는 희와 일신, 상하, 월신이 엮어지는 때 되면 자연히 역사의 문이 열리는 아침이 된다. 그래서 아침 조자, 나라 조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조자는 11, 10월이 합쳐져서 일시 집안과 의시 집안이 왜 신농시의 따님이 왜 의시 집안이 왜 황제 그쪽에서 계속 시를 받았잖아요. 황제 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근데 그 글자는 문자는 신농시 계도에서 문자가 나오게 되죠. 집안이 다음 자손도 서로 얽혀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현 인류 문명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아침 또는 조정, 나라, 조라고도 읽는다. 자, 일자의 시작으로 땅도 생기며 사람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이 사람 인자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 귀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귀자 모습이 머리 신자에 그게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우임금이 자기 아버지 제곡을 하나님 위치에 올리기 위해서 만든 자가 귀자예요. 그 귀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죠. 돈도 생겨 물론 해도 달이 생겨서 온갖 것이 이어져 만들어지면 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이어서 한이 생기고 하가 생기면 자 그러니까 전에도 다 이게 선자는 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곤이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제곡 시대예요. 제곡 시대. 제곡이 학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축, 인력, 여시, 그다음에 저기 곤, 그다음에 부일신, 아니 사방 책봉시, 뭐 이렇게 네 명인가 무일급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성축과 인력, 여시는 눈으로 표시했습니다. 눈으로 감독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또 지금 전시 안에 딥스들의 어떤 표상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계속 이 강의 시간에 얘기했고, 근데 거기서 그만 풀면은 딥스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짓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이것은 다 사람을 속아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입장에서 그네들이 하는데 따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나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가리 하면 뭐 나가 동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낙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 씨가 흙으로 사람을 만나는 말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백호 구미지서라는 말을 가리워져 수천년을 보낸 후에 이제 와서 그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면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또 이 여호와의 그 학렬은 순하고 같은 학렬이에요. 순임금을 여호와가 또 죽입니다. 그 이제 여호와 중계실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여호와 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계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 도산해 하면서 이제 어떻게 죽일까라는 것을 음모를 짰죠. 그래서 창후에서 순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이 망하고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을 망칠 이 자식 같은 년아. 그래서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올 때 이것이 민비인가, 이 공부할 때 민비를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했는데 민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조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자, 보세요.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제도는 좋지가 못하고 좋지 못하면 바꿔야 돼요. 왜 좋지 못합니까? 허상만 잡고 맹자썰만 가지고 이러해야 하느니라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천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전주에서는 수십만의 병력을 여러 번 했었다. 그런데 지금이 수만의 병력도 모집할 수가 없으니 이런 제도가 그렇게 맞는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무변이 부진한 것은 송나라의 말기와 같은데 논의만은 대단합니다. 말만 앞세웠다는 얘기죠. 말만 해주면 사람이 미치지 행동하지 않으면 미칩니다. 자, 운동선수 보고 운동하지 않고 맨날 말로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운동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야죠.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말만 앞세우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28권 선조 33년 8월 3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자, 찾아보세요. 또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 때 김종직이 생훈으로서 군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모면하려고 하니 이런 패단은 막지 않을 수가 없다. 전주에 정세훈이 홍건적을 토벌할 때 20만 군을 거스려 섰다. 우리나라는 평시라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많은 숫자를 판출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140권.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무력이 강하지 못하고 왜? 키우지를 않았습니까? 왜? 자기네가 떳떳하지 못하게 왕권을 탈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제 그 호족을 키웠고 그 단단히 했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탄생부터가 먼저 부끄러운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군대를 안 기르었죠. 조정의 많은 일을로 말하여도 일찍이 한 번도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무력은 고려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알 수 없거니와 문치소치로 그렇게 된 것이다. 문장으로 말하더라도 자 보세요. 김영삼이가 또 김땅삼이라고 하죠. 뭐였습니까? 문민정부다.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알려주는데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IMF가 터지게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죠. 자, 문민정부는 좌빨 정부는 사람을 그냥 죽여요. 지금도 백신으로 죽이고 코로나 죽이고 이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00년 이래 여대의 고려시대의 문정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으로 보면 문정과 무력이 고려 때만 못한 셈이다. 이것을 알아요. 근데도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못했죠. 왜? 자기가 왕권인 것을 나라를 백성의 나라로 전체 다 생각하지 아니라 자기 가산 어떤 집안의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고종이 그런 일을 한 거죠. 똑같아요. 고려말 홍고종이 난 때 정세훈은 20만이 구사로 천수문 밖에 결친하여 포위하고 공격함으로써 끝내 대첩을 거두었다.
우리나라에서야 어디에서 20만의 군사를 얻을 수가 있는가? 헤아려 본데 송나라 조정과 너무나 비슷하다. 천하에 어찌 이처럼 가난한 나라가 있겠는가? 연염이 궁핍한 집과 같아 하나의 진보를 경영하기도 이처럼 쉽지 않다. 내가 본데 전조에는 매우 부유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처럼 가난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기가 어떤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걸 못한 거죠. 산에는 나무만 있고 물에는 물만 돌만 있을 뿐이라서 중원에 비하면 하나의 도에 미치지 못한다. 단지 땅이 작아서 이렇게 불편해. 땅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중원이 1도는 극히 아주 부유하고 성해서 우리나라의 물건에 미칠 수가 없다. 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가난하지가 않다. 선조실록. 이런 때 안으로 스스로 강화하면서 밖으로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해서 했던 것 같이 한다면 거의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뒤집어졌죠. 그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노무현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였다. 이 말은 이조의 연장선상이 대한민국이 부정하는 것은 이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조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인심을 살펴보면 안으로 이를 쓰지 않고 밖으로 큰 소리 치는 것만 일삼고 있다. 왜? 처음부터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게 없고 사람 치고부터 뭘 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고려해서 했던 것에서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부지런한 헛소리일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내는 반드시 큰 소리 때문에 나라를 망칠 것이다. 광해군 일기. 2조 때 좀 높은 벼슬 같이 한 인간들은 자기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고 또 하고 있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고 맹가가 누굽니까? 맹자죠. 맹자로 말하는 맹가죠. 자, 그래도 공자에서 좋은 건 뽑아들어서 이 현실에 이해한 게 뭐냐? 순자예요. 순자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하단을 잡고 인간은 이렇게 하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 구실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순자설이 그거예요. 순자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공자의 사상을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순자의 제자들이 이사, 한비자, 법과 사상이 태가가 된 거죠. 그리고 진대를 통일하게 되고 하면서 그 힘이, 그 진나라의 힘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서양에까지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차이나, 진나라를 따서 차이나 이름 붙인 겁니다. 맹가에 썰어 붙였고 그 말을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각양각색이 말잔치만 늘어놓으면서 사색당정에 서로 죽이고 광인들이 난리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영삼이 5년, 대중이 5년,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그리고 박근혜 4년, 문재인 5년, 도합 29년 동안 한때는 좌빨이, 또 한때는 좌빨들에게 휘둘림 당하면서 2조 518년을 압축시켜 보여주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발전해서 기틀이 된 것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이때 기반을 다 마련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딱 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깽판을 쳐도 흔들리지가 않죠.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물려서 돌아간 것이었고, 자, 이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 좌빨들이, 이 해원이 무리들이 이렇게 원을 푼다고 난리를 쳤어도 이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망하게 지금 마지막 악을 쓰는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자, 문재인이가,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하냐? 병으로 망합니다. 자, 그 병으로 망하게끔 처음 본 것이 코로나로 들어왔고, 자, 중국 그때 한창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이 입국을 통제를 했는데 우리는 허용을 해가지고 중국에 많은 병균들이
병균들을 묻은 짱깨들이 와서 병을 많이 뿌렸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많이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 자체가, 그리고 지금 천지의 기운에 우리나라를 살 기운, 생기를 엄청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안 죽었는데, 근데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더 많이 죽죠. 자, 그 백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실제 나온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또 자료를 또 보여주면은 또 경고 먹을까봐, 솔직하게 그 자료는 보여주지 못할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하듯 문제는 개판이 끝판을 보여주듯이 좌빨이 득세한 29년을 5년 동안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완전 개탕을 쳤다. 그런데도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고개를 쭈삣거리면서 잘도 다닌다. 모렴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인두꾼만 썩슬 뿐 사람이 아니게 그것을 당최 모른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그냥 의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상이 한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자, 이시조선 탄생 자체가 어떻게 탄생했죠? 자, 그때 무주공산이었던 그 만주 그쪽 땅을 가서 기대만 꽂고 오라고 했는데, 꽂고 온 게 아니라 그것을 회군해가지고,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고려 왕조를 쳐버렸죠. 고려 왕조가 굉장히 문란하고 힘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공명도 굉장히 번창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재인이가 촛불로 사람들을 해가지고 세월호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정권을 타치했듯이 그 짓을 이성계가 딱 했죠. 자, 이성계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 조선 완조 그거 보면 전에 정도전을 보면 정도전이 의도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정도전한테 그냥 그 탓을 거기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을 보면 이성계는 위화도 가면서도 고려 왕조를 깨부시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자체가 보입니다. 근데 깨부셔도 그 사람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려 때는 그래도 어떤 바탕이 있었기 잘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람들을 왕조나 귀족을 놔두면 곤란하겠다 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시조선 탄생 자체가 지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됐던 더러운 나라였다. 명예에 굴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군대도 기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중국에 굴종하게끔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굉장히 안 좋으니까 고개를 조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모로 할 수 없는 개인이 욕심으로 태어났고, 자,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시조선은 개인의 욕심,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가사로 생각하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시조선을 세운 데 공을 세운 신하들을 하나도 가차없이 이방원이 죽였다.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놈이 있으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다 이런 전철을, 그러니까 이 태종 이방원 때문에, 자, 조선 왕조의 어떤 그때부터 처음부터 역사, 이조의 역사는 왕궁은 코피 터지게 싸웠죠. 살육이 멈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쪽을 지나가면은 경북 쪽으로 들어가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건 사람 올 때가 안 되구나. 근데 지금 이때까지 대통령들이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그 자체가,
만약에 이게 좀 공부 좀 한 사람이면 여기 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 가는 건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나라 그 기운이 이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것을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그네들 또 뒤엎을까봐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게 세워진 나라였고 그렇게 얻은 권력은 대대손 이어가려면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야겠고 우매하게 만들려가 뭐였습니까? 맹작을 이러해야 되느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켰죠. 경제를 피폐시켜야 했고 군대를 기르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명예 쪽으로 달려갔다. 나라의 자존심은 없었다. 자,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어 거의 빈터가 된 종묘 사직이 다시 있게 됐고 생민이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나라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생민이 털 한 터럭에 황혼이 미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 말입니까? 이게 송시열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조선을 이끌어왔고 조선을 이끌어져 내려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자꾸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 눈에 띄어 있는 건데 몰랐던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 거죠. 지금부터 약 400년 전 대중국 4대 주의 원조격인 우암 송시열이 한 말이다. 그가 임진왜란 시 조선이 왜군을 물리친 것은 명나라가 지원을 보내준 덕분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해서 왜 다른 나라에 빌붙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왕조만 이 시 왕조만 계속 존속시키면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명나라 신종 황제의 망가신 은혜라고 보고 이성계 이래 명과 조선은 조선 이게 잘못 썼네. 조선이 조정이죠. 조정이 잘못 썼네. 조선 나라 조자에 선할 선자 이건 조선 잘못 찍었네요. 군신이 관계를 맺은 지 250년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이다. 신종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쳐서 조선을 구해준다는 명분으로 지원을 보내준 명나라 13대 황제다. 그런데 이 같은 조선조 4대의 뼛속같이 각인된 중국에 대한 소국이식, 변방이식, 4대 이식은 40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이 다시 상기시키게끔 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대국이라고 칭송하면서 작은 나라 한국이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송시열이 사대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발언이었다. 자, 우리는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떳떳하게 어떤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나서서 이 문재인은 우리는 중국의 개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문재인이 2007년 베이징 대학 연설시 했다는 것이다. 물론 A4 용지 보고 읽었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을 쓴 거겠죠. 그에 화답하듯이 스큰평, 이게 스큰평이 뭡니까? 시진핑이죠. 자, 우리는 옛날에 책을 배울 때 모태통을 마오쩌둥을 모태통에 넣고 주울레는 조은일라이를 주울레로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나라 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꿔버렸죠. 이것도 하나의 4대의 거기는 우리 땅이에요. 그들이 말은 변음이에요. 정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음으로 불러야지 발음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자기 정신을 꽉 잡습니다. 말이 바라야지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발라야지 개념이 발라집니다. 그래야지 어떤 새로운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화다와시의 스큰평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한국 대표 특사를 2번이나 지방 장관인 하석에 앉혔다. 그리고 문가는 찍소리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문가는 굴종인데도 굴종인 줄도 그 자체가 굉장히 굴종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깔보는 거고 하는데도 그래서 굴종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이것만 하면 내 편이 많어. 그래서 난 인기가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치고 언어 조작하고 통계 조작을 하죠.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휘젓고 중국 함정이 서해 중간선을 수시로 넘는 서해 공격을 벌이고 있어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초대 주중 대사로 나간 노영민도 스큰평에게 대사 심정을 제정하면서 만절필동 글귀를 갖다 바쳤다. 이게 뭡니까? 만절필동. 전에 얘기했죠. 만동묘 앞에다 쓴 글이에요. 만동묘가 뭐죠?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기 만든 자료죠. 자, 이 제사를 1937년까지 일본이 하지 못하게끔 하니까 숨어서라도 이 제사를 했죠. 제사를 지냈죠. 이게 정신 빠진 일간들이 바로 이조의 의식입니다. 이조의 의식. 이시조선의 의식.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할 때 조선 얘기할 때 이시조선, 이조, 항상,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그러니까, 1930년대생, 이런 분들, 이분들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이럴 때 봤는데 이분이 이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또 이제 당군 파는 애들이 이제 이조가 뭐냐. 그냥 조선이지. 이조는 그건, 일본이 만든 아주 나쁜 말이다. 아주 폄하해서, 조선을 폄하해서 만든 말이 바로 이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하다면 이조는 폄하해도 폄하할 거리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해도 얼마나 개 같은 왕조였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짓을 이번에 문재인이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것을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것이 뭔가, 근데 이것이 뭔가 만절필통에게 뭔가를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이 좋은 말이겠지 해가지고 그냥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알아도 이것이 우리는 이 만절필통이라는 말을 갖다 놓으면 우리는 중국의 해다. 우리가 정권을 계속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상군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종의 아버지가 바로 이방원이었다. 그런 짓들,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짓들을 보는 잘한 세종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자랐겠는가? 그러다 보니 많은 백성들을 노비로 만드는 노비종무법을 만들었다. 노비종무법이 뭡니까? 노비종무법이란 조선시대 세종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한 노비제도로서 양인 남자와 천인 처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무결탈한 노비가 되게 한 신부법이었다. 그래서 이런 법으로 조선 중기 때는 거의 50%가 노비가 되게끔 해야죠. 노비가 많으니까 노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을 낼 이유가 없었죠. 왜?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더 피폐해 줄 수밖에 없었죠. 제발, 한가롭게 풀 뜯어먹는 거 봐. 아니, 무슨 소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 더위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야, 노비 가격이 소보다 훨씬 쌌으니까. 내 가격이? 네, 노비의 가격. 사람 노비 가격이 소보다 쌌다고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얼마였는데요? 일단은 여자 노비보다 남자 노비가 쌌고요. 왜냐면은 여자 노비는 아이를 낳으면 그게 주인의 재산이 되거든요. 말 한 마리면 3명은 살 수 있었대요. 정말? 네. 실록에 의하면. 와. 태조실록에는 조선시대 전기 노비의 실거래 가격이 언급되어 있다. 노비의 값은 오승포 1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값은 400~500필에 이르니 가축보다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으로 도리에 거슬리는 일이었다. 쫓겨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불러진 생 쫓겨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불러진 생 백금씨 이리 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용추사 가려면 어디로 가요? 아직 멀었는데요. 또 멀었어? 차를 타고 가야지요. 우리 보조 출연자들 심어놓은 건가?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거. 걸어서. 아이고,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아, 왜? 3시간을 걸어왔는데 뭘 아직도 멀어.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조금 더우시죠? 더워요. 닭도 더워하는 것 같은데. 닭이 더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이씨. 이거 무기를 그대로 이제 차가 끊기는데. 에? 차가 끊긴다고요. 차요? 차가 어딨어요, 조선시대. 여기 다 까졌어, 이거 봐. 여기 다 까지고. 여기 풀떡 올라가지고 이거 다 큰일 나야지. 엄마한테 혼나. 우리는 엄마랑 같이 안 사는데. 그럼 누구랑 살아? 대감만이면 대감만이? 엄마는 그럼 어디 갔어? 다른 분의 노비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밑에 살다가 팔려가는 거죠. 우리 엄마 어딨나, 그럼?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엄마! 엄마! 이렇게 생겨난 노비는 국가의 법에 보호받지도 못하였고 세금을 내지도 않았다. 그냥 주인이 소유로 생사 여탈을 거는 주인에게 쓰고 물건처럼 사고 팔기도 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또 그 노비를 또 사고 이런 그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이 죽을 때 한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뭐 드라마를 보면 귀신 영화는 귀신 영화는 2조 때 조선을 어떤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귀신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귀신이 구천을 떠돌면서 한을 못한 얘기 뭡니까? 이 조선시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을 먹게 하고 죽게 했는지, 죽임을 당하게끔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2조 때 노비로 태어난 자식은 평생 한을 품고 산 것은 오히려 당연했다. 그런 일이 2조 518년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자, 이제 한 푸는 시간이 딱 이제 시작됐습니다. 딱 알려주는 게 뭡니까? 바로 5.18이에요. 광주 5.18입니다. 그 5.18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출 귀몰이죠. 귀는 숨어요. 숨어서 뒤통수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좋은 사람에서 뒤통수 친 게 바로 5.18로부터 또 시작된 거죠. 그것이 바로 2조 518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맹가가 써란 말을 가지고 전혀 인성을 갖추지 못한 전주 이씨들과 이씨의 빌부터 묵을 해먹었던 인간들이 이러해야 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을 엿거리면서 편을 갈라 서로 죽이는 살육을 감행했던 2조 518년이었다. 참 희한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지금 좌파들이 조상력은 2조 때 다 천민들이었다. 천민에서 신분 해방시켜주고 공부를 하게끔 해준 것이 바로 일본이었다. 그러면 일본에 굉장히 황성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했기에 대통령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큰 자리에 가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것은 숭일 일본을 굉장히 순수해 너무너무 고맙다. 자, 우리 노비 해방은 언제 했습니까? 강화도 조약 때 이렇게 했죠. 자, 숭일에도 무절판에 반일을 대놓고 하면서 정권을 탈취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풀어지고 사람들이 원을 맺고 원을 풀고 하면서 이렇게 우주의 여름 시대엔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겠습니까? 자, 지금 딱 보면 아시죠? 이제 병을 뿌려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끝났다는 얘기고, 끝났다는 얘기 뭡니까? 다시 매듭을 지고 다른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시간을 넘어가려면 몸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손 털고 나가야 하는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데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데모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데모를 이는 반드시 대병을 불러내는 것이다. 중국 무한편의 신종 코로나19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려와 국민들이 입과 길을 막았는데 이제 손톱을 하면 물대로 몰릴 것을 아는지 지금 발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이제 더 큰 병을 가져와 더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요. 이제 어떤 더 큰, 자, 그 사람이 몰리면, 쥐가 고양이한테 몰리면 쥐 코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30년 동안, 자기네들이 30년 동안 정권을 잡을 줄 알았는데 왜? 전부 다, 자, 변조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위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작 못하게끔 이번에 감시를 많이 했죠. 근데 이 조작을 해도 너무나 표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0.7%인가? 그것으로 이제, 서로 당락이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왜 걔네들이 0.7% 같으면 이거 다시 재개봉하자, 다시 재검토하자 하는 말을 해야 할 텐데 하지 않거든요. 아, 거기에 무슨 말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방호복하고요. 이번에 또 그거 할 때 코로나 와가지고 방호복 하나 오다고 선거위가 이런 방호복가 똑같다는 그 말인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뭐 그냥 생각할 것도 없죠.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죠. 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할 때 저렇게 조작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 보호하고 보호가 뭡니까? 우자는 도루자예요. 보호하고 도와주는 얘기예요. 왜 도와줍니까? 우리 선조들이 자, 역사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문화를 알렸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문화가 한류가 전 세계에 펼쳐지듯이 반만 년 전에도 그렇게 펼쳐졌다는 것을 사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어떤 총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민족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것을 좋고 자꾸만 방송하고 이야기 듣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남조선에 태어난 사람들, 남은 조선 사람들이 왜 남은 조선 사람이 되는지는 그것을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만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 속에서.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